대법원이 동성 커플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된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경기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무더위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이 될 만한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 작가들의 시선을 담은 전시와 글씨가 예술이 되는 캘리그라피 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주목한 한 주간 주요 뉴스, 뉴스픽 시간에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동성 커플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교총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된 것이라며 한국 사회 정서와 사회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이번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또 사법부가 남녀간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혼인제도를 월권해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경기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임직원들이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기장총회는 화성시청에 마련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의 희생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무책임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달으면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픔의 현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고통과 희생이 성장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믿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 안전해야 하는 일터에서 23명의 노동자가 끔찍한 사고로 생명을 잃고 8명이 부상당했지만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금세 잊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한 시행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장 이주민 선교운동본부 이정혁 집행위원장은 삭감됐던 이주민 지원단체의 예산이 정상화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의 보상 문제를 물론이고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모든 예산을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복원해서 회복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적인 요구를 해나갈 참입니다. 추모기도의 참석자들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했습니다. 또 병상에 있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주민 선교운동본부를 주축으로 화성공장 화재 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로 활동하며 국적 차별 없는 피해자 피해 보상 실현, 이주 노동자 업무 환경 개선,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광주시의 한 교회가 제기한 종교시설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자체가 시행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시의 처분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됐다며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종교의 자유가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이단 탈퇴자의 가입 규정 마련에 나섭니다. 예장합동총회 이단 사이비 피해 대책 조사연구위원회는 총회에서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집단으로 규정한 목사와 교회에 대해 교단 가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9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대 위원들은 이단에 가입했던 목사나 교회가 총회 가입을 원할 경우 공식적인 이단 탈퇴 선언과 총회 인준신학교에서의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인들의 경우 이단 상당소를 통해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등 검증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예장합동총회의 한 노회가 지난 봄 노회에서 여러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 탈퇴자들을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가입시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무더위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이 될 만한 전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 작가들의 시선을 담은 전시와 글씨가 예술이 되는 캘리그라피 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바다 생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산호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 사회 약자들도 보듬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잡목이 무성한 초라한 자리인 줄 알았더니 그곳이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임을 작가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한없이 작기만 한 존재 안에 피어나는 꺾이지 않는 희망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기독 예술인들의 모임인 아트미션이 회원 작가들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땅에 싹을 틔울 때까지라는 제목 아래 공동선이라는 주제의식을 담았습니다. 아트미션은 수년 전부터 개인의 영성을 어떻게 작품에 표현할 것인가를 넘어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꾸준히 고민해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우리 안에 긍휼의 눈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서로를 이제 안고 다독여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가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걸 넘어서서 공공선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3일부터 경동교회로 장소를 옮겨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아트미션은 이번 전시의 주제인 공동선을 다음 달 23일 열리는 아트 포럼으로 이어갑니다. 서성록, 신국원, 정재영 교수 등 신학자들과 함께 크리스천 예술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선을 구현해 나갈지 모색할 예정입니다. 글씨가 예술이 되는 캘리그라피 전시가 청현제이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청현제이 말씀 선교사 수련을 마친 준회원들의 작품 20여 점이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청량함을 전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작품들을 통해서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후덥지근하고 더운 날씨에 그 마음의 시원함이 같이 전해졌으면 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붓으로 쓴 성경 구절을 목판에 새긴 서각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서각작가 하태구 장로가 목판을 한 땀 한 땀 쪼아서 성경 구절을 새긴 30여 점의 서각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흑백의 서각에 색을 입혀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져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작품으로 마주하는 성경의 감동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가스펠 합창단 빅콰이어가 뉴질랜드에서 열린 세계 합창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세계합창대회는 합창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경연 대회로 올해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습니다. 빅콰이어는 40개국 250여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챔피언 경연 팝 앙상블 부문 은메달을 따내며 지난해 강릉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군에서 세례를 받은 세례자는 모두 3만 54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8.3% 증가한 수치로 이 추세라면 올 한 해 진중 세례자는 6만 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입대 장병 감소 등으로 전체 세례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며 군 선교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회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주 놓친 뉴스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뉴스픽입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어떤 뉴스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먼저 안타까운 비 피해 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비 피해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봉사단과 구세군 등 한국교회도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경북 안동과 영양, 충남 금산 등을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무료 급식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세군도 대전 지역에 긴급 재난구호팀을 파견해 이재민들에게 이불과 선풍기, 보행 보조기 등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뜨겁게 달아오른 바다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극한호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당분간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는 만큼 각 교회들도 피해 예방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는데요. 여름철에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의약품과 생필품 나눔 등을 진행하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은 최근 6개 교회와 협력해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무료급식소 아침의 만나를 개소했습니다. 조식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침 식사를 통해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우리 주변 소외 이웃들의 존엄성을 바로 세워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9회 총회 장소 선정을 두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우식 총회장의 사생활 논란으로 총회 개회 2달여를 앞둔 지금까지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총회 헌법상 총회 개회 60일 전까지 장소를 공고해야 하는데요. 오는 24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회로부터 장소 제공 요청을 받았던 소망교회는 최근 임시당회를 열었지만 장소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소망교회는 24일 임시당회를 한 번 더 열고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회장의 사생활 논란으로 총회를 2달여 앞두고 총회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4년 임기의 감독회장 선거와 2년 임기의 연회 감독 선거를 올해 총회에서 진행합니다. 지난 17일과 18일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감독회장 후보 3명과 연회별 감독 후보 20명이 출마했는데요. 감리교는 다른 장로교단과 달리 감독회장 임기가 4년이어서 선거전이 더 치열한 편입니다. 특히 투표권자가 2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합동총회와 고신총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에서 활동했던 일부 목회자들이 최근 탈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1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시대적 전도자로 믿고 한국교회와 단절했던 지난날을 회개한다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락방이 교리적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한국교회에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습니다. 탈퇴 목회자들은 이와 함께 교리적 문제 외에도 재정비리와 성비위 사건 등도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탈퇴 교역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다락방 측은 구조조정된 목회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식 반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뉴스픽입니다.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교회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설 자체가 아동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목회자가 성범죄 관련 사실 확인서를 노회와 연회에 해마다 의무 제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스픽에서 다룬 자세한 뉴스는 인터넷과 유튜브 크리스천 로컬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가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인 사랑의 쌀 나누기 대회의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영남지역 노회협의회는 포항 장성교회에서 목사장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가 제1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부교총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쌀 나누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섬기려고 하면 그 섬김의 대상에 대하여 같은 입장과 같이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제1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오는 9월 1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영남지역 노회협의회는 포항 장성교회에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30회 영남지역 노회협의회 목사장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30회 이 선교대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귀한 또 강의를 통해서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장로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선교대회엔 직전 총회장 이순창 목사를 비롯해 서울숲교회 권희영 목사, 생명샘 동천교회 박귀환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충북 CBS 운영이사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청주조중교회 연재국 목사를 새로운 충북 CBS 운영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선 이범석 청주시장을 초청해 청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교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밤까지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